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7번째 시간이고요. 인장 등록, 휴업 및 폐업에 관해서 정리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인장 등록 의무인데요. 개공사나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은 전자등록 가능하고요. 개공사,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꼭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중개행위 시에는 등록인장을 꼭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인장 사용 의무도 있습니다. 등록의 의무도 있고 사용의 의무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인인 개공사, 그리고 법인인 개공사,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제 각각 어떻게 그 인장을 만드느냐. 개인인 개공사는 주민등록상에 실명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 이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가로 세로 7mm, 30mm 요 사이에 이내로 인장을 만들면 됩니다. 가로 세로 7mm에서 30mm 사이에 되는 그런 인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공사는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되고요. 법인의 인장,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지배인의 인감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리고 지배인의 인감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제 글자 잘 해서 개인인 개공사, 법인인 개공사, 법인의 분사무소, 인장,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화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만일에 인장을 변경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인장을 변경도 역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자등록 가능하고요. 그래서 등록을 꼭 해야 되고 변경 시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장의 등록 방법을 보자면요. 인장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등록 인장의 변경을 하거나 그때의 그 신고서가 있나 봐요. 등록 신고서 아니면 변경 신고서 이런 것 같은데, 그 신고서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인장을 직접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인장을 직접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인장 등록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 그 신고서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 이런 뜻이고, 전자문서로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등록인장 사용 의무. 개공사 및 소공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다른 도장 쓰면 안 되고 꼭 등록한 도장을 인장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개공사의 경우에는요, 개공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면 등록관청으로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업무정지 처분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6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소공사가 그 인장을 위반했다, 인장에 관한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처벌하는 주체가 또 다르네요. 개공사는 등록관청이 그것을 처벌하고, 소공사는 시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기간은 6월 범위 내,
6월 범위내. 이건 똑같은 것 같고, 개공사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소공사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조금 올려서 휴업신고 볼게요. 자, 휴업신고를 보겠습니다. 휴업신고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어떨 때 사전에 신고를 하느냐 하면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때 신고를 합니다. 자, 3월 이내로 휴업할 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3개월 이상 길게 휴업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거까지 알아두시고요. 개공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 후에 3월을 초과하여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을 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겠다 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놓고 3개월 이상이나 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안 되나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도 신고를 하고 휴업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는 바로 이제 업무를 개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혹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서 3월을 초과할 때까지 업무를 개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신고를 해야 된다. 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휴업 기간은 이제 3월을 초과하면서 길게 쉴 때 신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는 없고, 이게 일단은 원칙인데, 그렇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보통 뭐가 있냐 하면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리고 입영, 군대 가는 거죠, 남자분들. 그리고 취학,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거나 그럴 때,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제대로 밝히고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다음에 기간 변경 및 재개 신고입니다. 휴업 후 재개를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휴업 기간에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한다 해서 내가 만약에 뭐 5개월 뭐 휴업을 하겠다. 5개월을 했는데 변경이 들어가게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뭐 변경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경이 있게 되면 그때서 또 역시 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예, 신고가 되게 많지요. 그래서 휴업 후 재개를 할 때 신고, 아니면 휴업 기간에 변경할 때도 역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그때는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재개 신고나 휴업의 기간 변경, 재개 신고나 휴업의 기간 변경, 그 신고는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만 할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갖다 내고요.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을 갖다 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첨부해야 됩니다. 있었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또는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 업무를 재개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예, 다시 이제 이것이 끝났다. 휴업도 끝났고, 폐업이 아니라 휴업기간 중에, 아니면 휴업기간이 만료됐을 때, 업무를 재개하고 싶으면은 이제 신고를 합니다. 이때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업 중간에는 지금 등록관청이 그 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등록증을 이제 즉시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개공사에게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휴업신고가 됐고요. 폐업신고 화면 또 조금 올려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폐업신고를 보겠습니다. 폐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됩니다.
예, 똑같죠. 휴업이랑 일단 절차는 똑같습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고 신고서와 등록증 가지고 가서 미리 신고하는 거고요. 휴업기간 중 또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다른 개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등록하고 개공사가 될 수는 당연히 없고 다른 개공사의 그 소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중개보조원을 한다거나 이것조차도 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전부 다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근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또 지체 없이라는 말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폐업을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와 등록증을 미리 등록관청에 갔다가 내면서 미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 신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할 수 없다.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에는 협회 통보 및 제재를 보겠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월별로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됩니다. 예, 그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예,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월에 한 번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를 하고요. 제재를 보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네요.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휴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폐업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재개했다거나 예,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기간을 변경했다거나 예, 위에서 지금 뭐 신고를 해야 된다 모두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여기에 전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변경을 했다거나 기간 변경이죠. 그리고 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다시 폐업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다시 재개했다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 이상 휴업을 했다거나 이런 때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공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일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이거는 이제 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괄 신고를 하면 따로 폐업 신고를 이 공인중개사 폐업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닫을 때 자영업자들이 뭐 사무실을 이제 클로징한다. 뭐 영업을 더 안 하고 싶다. 그럴 때 세무서에 가서 얘기할 때 그때에 이 우리 공인중개사의 폐업 신고까지 같이 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한 큐에 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2020년 8월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판의 철거 조금 남았는데요. 화면 다시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간판의 철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이전을 신고한 경우, 예, 이사가면 이전 사무실은 당연히 반드시 빨리 없애야겠죠? 그리고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예, 이거는 이제 처벌을 받은 거겠죠? 뭔가를 잘못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역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예, 대신 집행하는 거죠. 행정이 대신 집행을 하고, 대신에, 비용을 청구한다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개공사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거나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은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과태료를 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개사법 7번째 영상이었어요. 인장 등록이랑 휴업 및 폐업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